만약에 우리가 쓰는 평범한 강철을 남극보다도 훨씬 더 추운 곳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차가워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오늘은 바로 극한의 추위 속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특별한 강철들, 그 야금학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저 점선이 마치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 강철은 온도가 쭉 내려가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휘어지던 쇠가 갑자기 유리조각처럼 쨍하고 깨져버리는 거죠. 만약 이게 영하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운반하는 거대한 탱크에서 일어난다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엔지니어들이 극저온 환경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첫 번째 적이 바로 이 연성취성 천위 현상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연성 취성 천위 온도, 줄여서 DBTT라고 부릅니다. 이 온도 아래로 내려가면 재료는 더 이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스위치가 딸깍하고 꺼지는 것처럼요. 영하 162도에서 액치 상태로 운반되는 LNG 탱크 같은 아주 중요한 구조물에겐 이런 취성 파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명의 챔피언, 그러니까 3가지 특별한 강철을 개발해냈습니다. 각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추위 속에서 강인함을 유지하죠. 자,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어떤 온도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클래식 스테인리스 강, 특별한 열 처리로 강인함을 만들어낸 업계 표준 9% 니켈 강, 그리고 엄청난 힘과 경제성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고망강 강. 지금부터 이 각각의 챔피언들이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챔피언, 가장 믿음직한 스테인리스 강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 스테인리스 강은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비밀은 바로 원자들이 쌓여있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이 면심이 반격자 FCC 구조라는 건데요. 원자들이 아주 촘촘하면서도 미끄러지기 쉬운 면을 많이 가진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져도 깨지지 않고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는 태생적으로 추위에 강한 거죠. 정말 엄청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챔피언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문제는요, 차가운 환경이 아니라 이걸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을 가할 때, 바로 용접을 할 때 터져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온 균열이라는 현상입니다. 용접 부위에 쇳물이 식어서 굳잖아요? 근데 그때 황이나 인 같은 불순물들이 마지막까지 액체 상태로 남아서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요. 이 약한 막 때문에 전체 구조가 수축하면서 그대로 쫙 하고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이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인데요. 엔지니어들은 용접 재료의 성분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서 델타 페라이트라는 다른 종류의 결정 구조를 5에서 15% 정도 일부러 만들어 넣습니다. 그럼 이 델타 페라이트가 마치 스펀지처럼 해로운 불순물들을 전부 흡수해서 꽉 가둬버리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통제된 불순물이 오히려 용접부를 구원하는 셈입니다. 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민화라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해 용접열이 강철 속의 탄소를 부식 방지 성분인 크롬과 만나게 해서 정작 부식을 막아야 할 크롬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부 주변의 부식 저항성이 확 약해지죠. 이 문제는 탄소 함량 자체를 극도로 낮춘 L그레이드라는 특수 강제를 사용해서 해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챔피언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LNG 분야에서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업계의 표준 9% 니켈 강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강철은요, 스테인리스 강처럼 태생부터 강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강인함을 만들어낸 녀석이죠. 핵심은 바로 저 잔류 오스테나이트라는 건데요. 특수한 열 처리를 통해서 강철 조직 내부에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질긴 오스테나이트 입자들을 곳곳에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려고 하면 이 작은 입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균열의 끝을 둥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균열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용접 문제는 뭘까요? 스테인리스 강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재료를 용접하면 이상하게 용접부가 더 약해져요. 둘째,
이 강철은 자성이 강해서 용접할 때 생기는 아크 불꽃이 자기장 때문에 제멋대로 휘날립니다. 이걸 아크 쏠림이라고 하는데 용접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해결책도 아주 독특합니다. 우선 용접부 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인코넬이라는 훨씬 더 질기고 강한 다른 재료를 용접봉으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아크 쏠림 문제는요, 전기의 극성이 계속 바뀌는 교류, 즉 AC 전기를 사용해서 자기장의 영향을 서로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자, 이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도전자 고망간강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 강철은 망간을 대량으로 넣어서 스테인리스 강처럼 안정적인 FCC 구조를 만듭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강도는 9% 니켈 강보다 훨씬 높은 1200메가파스칼, 그리고 재료가 끊어지기 전까지 늘어나는 비율인 연신율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질긴 거죠. 그래서 LNG 탱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챔피언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취화입니다. 이 초고강도 구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수소 원자 몇 개만 침투해도 갑자기 모든 유연성을 잃고 유리처럼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강점이 역설적으로 최대의 약점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고망간강을 용접하는 건요, 거의 외과 수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거든요. 습기가 전혀 없는 건조한 재료를 쓰고 용접 부위를 보호가스로 완벽하게 감싸고 심지어 용접이 끝난 뒤에 열을 가해서 혹시라도 스며들었을지 모를 수소를 강제로 빼내는 베이킹 처리까지 해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준의 기술과 공정관리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이 세 챔피언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엔지니어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통해 재료를 선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스테인리스 강은 FCC 구조 덕분에 본질적으로 강하지만 고온 균열을 막기 위한 델타 페라이트 제어가 필요하고요. 9% 니켈 강은 잔류 오스테나이트로 강인함을 만들지만 이종 재료 용접과 아크 쏠림 방지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고망간 강은 망간으로 FCC 구조를 만들어 엄청난 성능을 내지만 치명적인 수소 취하를 막기 위한 철저한 저수소 시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단위의 세계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이 야금학적 지식이 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LNG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단순히 최고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재료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이해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며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학적 지혜가 함께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춥고 더 혹독한 미지의 환경으로 계속 나아갈수록 과연 미래의 재료들은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강점과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숙제를 던져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